und Genossinnen, deutsche Arbeiter. Wenn 운명의 산, 킬러 마운틴, 높이 8,126m,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산이자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인 곳, 바로 난가 파르바트입니다. 산악인들 사이에서 식인산, 즉 킬러 마운틴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산의 역사 뒤에는 광기에 사로잡혔던 한 독재자와 국가 권력이 존재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그는 왜 그토록 수많은 산악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을까요? 오늘 오름TV에서는 난가 파르바트에 새겨진 피의 역사와 그 뒤에 가려진 독재 정권의 비극을 들여다봅니다. 1933년 독일의 정권을 잡은 아돌프 히틀러와 선전장관 괴벨스는 게르만 민족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영국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선점하자 나치 독일은 다른 타깃을 정합니다. 바로 아무도 가보지 못한 험난한 거벽, 난가 파르바트였습니다. 나치는 이 산을 독일 운명의 산이라 선포하고 국가적인 전폭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산을 정복하는 것이 곧 게르만 민족의 강인함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정치적 프로파간다, 즉 선전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은 인간의 오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34년 1차 원정대, 정상을 눈앞에 둔 7,850m 지점에서 살인적인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대장 윌리 메르크를 포함한 독일 엘리트 대원 3명과 셰르파 6명이 골뛰어 차가운 시신으로 변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37년 명예 회복을 위해 떠난 2차 원정대, 캠프사에 머물던 대원들 위로 라키오트 피크의 거대한 얼음과 눈사태가 덮쳤습니다. 독일 대원 7명과 셰르파 9명 등 총 16명 전원 사망. 당시 히말라야 등반 사상 단일 사고로는 세계 최악의 인명피해였습니다. 나치는 이 비극조차 조국을 위해 총 대신 피켓을 들고 전사한 영웅들이라며 청년들의 희생을 선동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셰르파들입니다. 독일 원정대의 명예와 히틀러의 야욕을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길을 열었던 수많은 현지 셰르파들이 이 2번의 대참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작 역사에는 독일 산악인들의 이름만 화려하게 기록되었지만 그들의 무덤이 된 난가 파르바트의 흰 눈 속에는 이름 없는 셰르파들의 피와 눈물이 고스란히 묻혀 있습니다. 난가 파르바트는 독일인들에게 정말로 운명의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숙명여로 된 듯 독일은 이 산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1938년 4차 원정, 그리고 1939년 5차 원정까지 연이어 실패하며 정상은 끝내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53년 마침내 이 잔혹한 잔혹사에 마침표를 찍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전설적인 산악인 헤르만 불입니다. 등반 도중 날씨가 악화되자 베이스 캠프에서는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전멸 참사가 떠올랐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상부 캠프에 있던 헤르만 불은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7월 3일 새벽 홀로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류 최초의 8,000m급 단독, 그리고 무산소 등반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저녁 7시 홀로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투는 하산길이었습니다. 어둠이 몰아치자 그는 경사 50도가 넘는 절벽 위 서서 겨우 발만 걸칠 수 있는 좁은 틈새에서 한 손으로 로프를 잡은 채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산소도 없는 극한의 고독 속에서 환각과 싸우며 버텨낸 이른바 죽음에 서서 하는 비박이었습니다. 다음날 그가 살아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은 경악했습니다. 29세 청년의 얼굴이 단 하룻밤 만에 폭삭 늙어버린 60대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강요가 아닌 인간 한계에 도전한 순수한 열정이 만들어낸 위대한 영광이었습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3월 14일. 그런데 이 1930년대 독일의 비극을 보면 우리에게도 묘하게 겹쳐지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1972년 마나슬로에 도전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원정대 이야기입니다. 당시 김정섭 대장이 이끄는 한국 원정대는 해발 6,500m 캠프 5에서 거대한 눈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던 영상이죠. 이 사고로 김정섭 대장의 친동생들을 포함한 한국 대원 5명과 셰르파 10명 등 총 15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937년 독일 원정대 사고의 버금가는 당시 세계 산악계 제2의 대형 참사였습니다. 우리는 왜 그 시기에 그토록 위험한 히말라야로 향했을까요? 어쩌면 당시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유신 정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70년대 대한민국은 국위선양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안전보다 국가의 명예를 앞세우던 시기였습니다. 스포츠든 탐험이든 세계 무대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국력을 과시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그것이 곧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해외원정대의 비극은 국가적 명예를 걸고 추진됐던 독일의 난가파르바트 원정과 여러 면에서 닮아 있었습니다. 당시 정권을 히틀러 정권과 동일시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적 목표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시대적 분위기에는 분명 닮은 점이 있었습니다. 약소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도 어쩌면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원정대원들의 산을 향한 열정은 순수했을지라도 그들을 사지로 떠밀고 무리한 등반을 압박했던 사회적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과 머나먼 이국 땅의 셰르파들이 국가의 야욕과 명예라는 이름 아래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알피니즘, 즉 산악운동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순수한 탐험입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열정에 정치와 독재라는 광기가 끼어들 때 산은 가장 잔혹한 비극의 무대로 변한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아름다운 명산들 뒤에는 이처럼 시대를 잘못 타고난 산악인들과 셰르파들의 슬픈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 잊을 수 없는 비극, 집념의 마나슬로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산을 오르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느냐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걸음이 안전하고 그 여정이 오래도록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